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던 쇼트트랙 대회에서 어제 석연찮은 판정들이 계속 나왔죠. 우리 선수단이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 대한 판정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선수단은 경기 직후 국제빙상경기연맹 등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오늘 오전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홍근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장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즉시 카스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준결승 1조 경기에서 황대현 선수는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결승전 티켓을 따냈는데요. 하지만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황대현 선수가 1위 자리를 뺏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해 접촉을 유발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결국 황 선수는 실격 처리됐고요. 이준서 선수도 준결승 2조 경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결승 진출을 눈앞에 뒀지만 심판은 이 선수가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며 실격 처리했습니다. 결국 각 조에서 3위였던 중국의 런쯔웨이와 리원룽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했는데요. 그렇게 열린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등을 해 금메달을 따내는가 했지만 심판은 헝가리 선수도 비디오 판독 끝에 실격을 처리했고 런쯔웨이와 리원룽 선수는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많이 탈락하고 중국 선수들이 이득을 보는 좀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인 것 같은데 우리 선수단 측이 국제빙상경기연맹 여기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제빙상경기연맹 ISU는 이의 제기에 즉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황대현 선수의 레인 변경이 심판진 판단대로 접촉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늦은 진로 변경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규정 위반으로 실격 또는 부적격 처리를 한 심판진의 결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국 북경일보 등 중국 매체들도 준결승과 결승에서 보인 심판의 판정은 옳았고 한국과 헝가리 선수의 실격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판정 논란 올림픽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건데 앞으로 5점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소식 한번 이어가 보죠. 자,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 대유행이 끝나는 걸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코로나 비상사태가 끝나고 정상에 가까운 단계로 전환했을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발생하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포스트 팬데믹으로의 전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초점은 오미크론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정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백신과 추가 접종, 마스크 착용 등 현행 방역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 일정 수준의 면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당히 신중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상 회복을 위한 기준들도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와 주지사들 사이에서 방역 규제를 풀어도 되는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입원 환자 수를 방역 규제 해제 시점을 결정할 기준으로 지목했고요.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도 기준으로 꼽힙니다. 미국 공중보건학회 조지스 벤저민 사무국장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강한 변이가 출현해 또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와 더 이상 의료 체계를 압도하지 않는 계절성 질환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네, 다양한 시나리오에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경험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 그런데 이거는 저희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신중론보다는 좀 한 걸음 나아가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주 등은 이미 학교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동부 민주당이 집권한 주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3월부터 학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누적 확진자 200만 명이 넘는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감한 지역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이제 정상적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밝힌 만큼 여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뉴저지에 앞서 펜실베이니아주도 지난달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요. 뉴욕과 코네티컷 주지사도 최근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유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학교에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계속 다른 입장을 내놓게 되면 학생들하고 학부모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일상 회복을 두고도 갈등이 커지는 지역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리노이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교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역인데요. 하지만 학부모 700여 명은 교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일 결국 승소했습니다. 샌거몬 카운티 법원은 정부기관은 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00개 가까운 일리노이 학교들이 임시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면 시카고 교육청 등 일부 학교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 측은 항소법원의 신속 심사 절차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항소 결과가 나오는 2주일 동안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 가지고 이게 법원까지 가고 미국에선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